자, 평가사님 이번에는 1차 일단 공부한 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이번 네. 1차가 어려웠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은 그 전까지 1차 공부한 거를 생각하고 준비를 했으면은 합격하기가 사실은 좀 어려웠을 수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평가사님은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그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전체 평가사님 공부 기간 중에 네. 일단 개략적인 1차 공부 방법, 언제부터 1차 공부를 시작해서 뭐 어떻게 계획을 잡으셨는지. 일단 제가 처음에 19년 7월에 딱 들어갔거든요. 음. 19년 7월에 딱 1차 올패스를 끊고 다음 3월까지 이제 준비하려고 했죠. 7개월 잡고 들어갔어요. 공부 방법 같은 경우는 제가 진짜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정보도 없고 사실 공부를 중학교 때 조금 하고 거의 안 했거든요. 맨날 그냥 게임만 하고 그래가지고 할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올패스가 이제 커리큘럼을 다 짜주잖아요. 강의별로 커리큘럼 다 짜주고 뭐 교재도 다 사라고 하고 그래서 좀 살짝 돈이 아깝긴 한데 커리큘럼 짜주니까 그냥 저같이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따라가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냥 하라는 거 다 했어요. 들으란 거 다 듣고 풀란 거 다 풀고 하란 대로 다 했어요. 올패스대로.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운 좋게 좀 붙었거든요. 그러면 2차랑 병행은 어떻게 하셨나요? 처음에는 뭐 1차만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첫 한 달은 7월달 한 달은 1차만 듣다가 시간이 남는 것 같은 거예요. 1차만 했는데 시간이 좀 부족하네. 인강을 다 듣는데 한 6, 7시간 인강을 다 듣고 그냥 한번 쭉 보는데 1차를 한 7시간, 6시간, 7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남잖아요. 6시간 정도 더 해야 돼. 시간이 남아. 실무 6시간 하는 거죠. 실무를 6시간 하면 되겠다. 아침에 가서 실무하고 뭐 점심 먹고 와서도 살짝 보다가 이제 그러고 오후에 올패스 인강 듣고 보통 한 12시간 정도 하면은 6시간, 6시간 배분했었어요. 자, 그러면은 요거 한번 물어볼게요. 어떤 사람들은 일단 실무를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더 많이 해놓고 막판에 1차를 또 바짝 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평가사님은 일단 1차 먼저 하고 시간이 남으니까 그때 가서 실무를 했잖아요. 네네. 평가사님은 이 두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1차 기간을 줄이지 않은 이유가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 줄 생각을 못했고 무엇보다 저를 못 믿었어요. 내가 이거를 3, 4개월에서 할 수 있을까? 전 제 자신에 대한 불신이 너무 컸거든요.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1차부터 해보자. 하다가 이제 시간이 남으니까 2차를 하게 된 거라. 글쎄요, 그 좀 베이스가 있거나 머리가 좀 되거나 아니면 공부 방법에 대해 자기만의 공부 방법이 잡혀있다. 그럼 제가 봤을 때 1차 3개월에서 4개월이면 끝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충분히 끝낼 수 있어요. 1차만 때려 지나고 나서 보면 그렇죠. 네네. 지나고 나서 보면은 1차만 때려 박으면 3, 4개월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좀 잡혀있는 사람이 하면. 저 같은 경우는 맨땅에 헤딩한 거니까 공부 방법도 안 잡혀있었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심지어 맨날 뭐 보던 게 법전 이런 거나 보다가 저보고 계산기 쓰라니까 너무 생소하죠. 계산기. 하루 종일 이러고 보고만 있고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냥 7개월 잡고 들어갔어요. 아예 기간을 따라가자. 학원 커리큘럼 그냥 따라가면 조금 더 오버해서 가르쳐 주잖아요, 사실.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그냥 다 따라갔더니 사실 합격하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았다. 아니, 어려웠어요. 근데 1차 공부하면서 했던 생각이 내가 볼 시험이 역대급으로 가장 어렵게 나오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생각하고 역대급으로 어렵게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했어요. 왜요? 그거는 그냥 그냥 좀 불안했어요. 그냥 역대급으로 어렵게 나와서 떨어졌는데 어쨌든 떨어지는 건 똑같잖아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 1차도 못 붙냐? 좀 이런 시선도 있을 것 같고 제가 좀 친구들한테 말했거든요. 1차는 별거 아니지. 그래서 야 1차는 별로 안 어려워. 이렇게 말하고 다녔었거든요. 친구들한테. 그래서 떨어지면 너무 쪽팔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1차는 진짜 오버해서 하더라도 조금 가장 어렵게 나올 수 있다. 내가 준비하는 게. 그런 생각을 하고 했는데 진짜 역대급으로 어렵게 나왔더라고요. 1차만 붙자가 사실은 목표였나 봐요. 일단 1차는 무조건 붙어야 된다. 맞아요. 어떻게 나오든 나는 무조건 붙어야 된다. 네, 그냥 진짜 역대급으로 어렵게 나와? 그래도 난 붙어. 자, 그럼 평가사님 1차만 붙자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보통 요즘은 약간 트렌드가 생동차 분들이 이렇게 종종 나오시다 보니까 생동차를 노리시는 분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평가사님은 생동차를 뭐 한번 노려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진 않으셨어요? 생동차를 노려봐야겠다라기보단 이번 2차 시험에서 최대한 점수를 많이 받아서 2년차에 무조건 합격을 가져가겠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과목별로
다 따라갔어요. 기초 강의, 기본 강의, 문풀 뭐 있고 다 있잖아요. 1차요? 1차. 다 따라갔어요. 파이널까지 다 따라갔어요. 어. 다 주거든요, 강의를. 다 들었어요, 그냥. 특강 이런 거? 어. 감사합니다. 다 들었죠, 진짜. 정말 1차 커리큘럼을 FM대로 따라갔구나. 다 따라갔어요. 자, 여기서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다시 공부한다고 하면 네. 어떻게 똑같이? 예를 들어서 뭐 아까처럼 동생한테 1차 공부 조언을 해준다면 너 그냥 인강 닥치고 다 따라가. 이렇게 얘기할 건지. 제 동생은 일단 조금 멍청해서. 멍청하기 때문에 너 다 따라가라, 그냥. 멍청하니까 다 들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과목별로 뭐 평가사님 생각하시기에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 좀 얘기해보고 싶은데요. 일단은 회계부터 해볼까요? 회계는 정말 어려웠죠. 이게 너무 생소했어요. 그냥 대차대조표라는 것도 생소하고 그냥 숫자가 나오는 게 생소했어요. 숫자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콤마 찍는 것도 솔직히 생소했거든요. 콤마를 찍네? 이러면서 근데 좀 계산을 하다 보면 수학 문제 푸시면 진짜 좀 집중이 잘 되니까 잡념 없이 막 풀게 되잖아요. 재미는 있었어요. 어려워서 문제였지. 저 같은 경우는 원가회계를 버리고 갔는데 원가회계는 꼭 챙기셔야 돼요. 이번에 진짜 저도 사실 떨어질 몇 점 나왔어요, 회계? 저 42.5 나왔는데 가채점 했을 때 딱 16개 맞았어요. 근데 전체 정답 하나 처리돼 42점 나왔거든요. 진짜 그냥 제가 1차 딱 가채점하고 강사님한테 이제 상담을 받으러 갔거든요. 그래도 1차는 어떻게 통한 것 같은데 얘기를 해주니까 진짜 외줄타기 하셨다고 진짜 무슨 생각으로 도대체 원가 얘기를 버리셨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게요. 제가 미쳤었나 봅니다. 그래서 저는 물어보면 무조건 원가 얘기 챙기시라고. 맞아요. 원가에서 쉽게 건질 수 있는 문제가 꼭 나오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렇게. 재무회계를 진짜 풀지 말라고 하셨어요. 진짜로. 와, 저 깜짝 놀랐어요. 회계할 때 재밌게 그냥 쭉 하셨어요? 뭔가 어느 순간 깨달음이 오거나 이런 건 없었어요? 깨달음이요? 저 깨달음 같은 건 없었고 진짜 그냥 이해가 안 됐어요. 일단 저는 뭐라고 해야 되지? 회계의 그 프로세스랑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나오잖아요. 지금은 책 같은 거 읽어서 뭐 어떻게 연결되는지 아는데 그때는 뭐 어떻게 연결되는지 몰랐어요. 그냥 이거 왜 두 개가 있을까? 모르겠는 거예요. 1차 강의에서는 사실 이해 위주로 설명 잘 안 해줬었거든요. 양이 너무 많고 빨리 나가야 되니까. 이거 이렇게 풀면 돼, 이렇게 풀면 돼, 이렇게 풀면 돼. 문제 유형마다 풀이 방법을 다 던져줘가지고 그걸 다 외웠어요, 그냥. 문제 유형별로 풀이 방법을 다 외웠다? 네, 그냥, 그렇게 했어요. 문제 은행식이니까 문제가 보통. 2차는 그렇게 안 했는데 1차는 진짜 그냥 문제 풀이 방법대로 틀을 외워버렸어요. 딱 이거 나오면 이거 해서. 그러면은 그거를 유형을 뭐 어디 정리했어요? 아니면은 그냥 똑같은 문제를 계속 반복하면서 유형을 숙달했어요? 어떤 식으로? 처음에는 일단 노가다 띄웠죠. 진짜 속된 말로 노가다. 보고 또 풀고 또 풀고 또 풀고 또 풀고 진짜 그냥 계속 풀었어요. 똑같은 문제. 또 푸는 것도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잖아요. 어제 푼 거 오늘 풀고 내일 풀고 하는 방법도 있고 네. 어제 푼 거 잊을만 할 때쯤 한번 다시 푸는 방법도 있고. 굳이 꼽으라면 후자 쪽? 그러니까 오늘 푼 거를 내일 풀면은 좀 그게 좀 단순 암기.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이게 왜냐면은 이해가 되거나 내가 딱 외운 거는 오늘 딱 풀고 며칠 뒤에 풀어봤을 때 딱 기억이 나면 외워진 거잖아요. 근데 다음날에 하면은 내 머릿속에 남은 건지 아니면은 내가 어거지로 이렇게 머릿속에 남겨놓은 건지 그걸 모르니까 분간이 잘 안 가가지고 저는 그래서 책 한번 다 읽고 다 풀고 모르는 것만 체크해서 이런 식으로 한번 계속 돌리고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강사님의 문제집에 있는 문제만 그냥 계속 반복해서 풀었다? 네, 거의 그냥 외우다시피 했어요. 문제를. 제가 보기에도 그게 회계의 정석입니다. 뭐를 외우느냐는 사람마다 좀 다른데 저도 그 문제집을 결국은 그냥 반복해서 풀어서 네, 맞아요. 그냥 어디를 펴도 그냥 2분 만에 풀 수 있게 네네. 만드는 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경제도 똑같았어요. 저는 경제 들으면서 이해가 안 됐거든요. 진짜 그 미시경제 쪽 아직도 기억나는 게 미시경제에서 어느 부분이었더라? MC 부분이었나? 그 부분을 듣는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뭐라는 거지? 강의를 한번 딱 들었거든요. 이해가 안 가요. 또 듣는데 이해가 안 가요. 또 듣는데 이해가 안 가요. 자기 전에 또 보는데 이해가 안 가요. 또 보는데 이해가 안 가요. 5번 봤거든요. 한 부분을. 이해가 안 가서 그냥 넘어갔어요.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나중에는 아니요. MC를 모르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MC가 그러니까 뭐 미분을 해야 되고 수식적으로는 아는데 개념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뭐 한계 비용? 한계라는 개념이 너무 와닿지 않더라고요. 사실 지금은 그래도 조금 이해하는데 지금도 잘 모르겠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경제도 이해를 하려고 했는데 강사님 강의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 외웠죠. 진짜 그냥 경제도 문제 풀이 방법을 그냥 다 외워버렸어요. 그 문제집 한 권에 있는 거. 근데 경제 문제집 양이 진짜 많지 않아요? 네, 한 요 정도 됐거든요. 한 700문제 넣으셨는데 요거 한 7번 돌렸어요. 7번, 8번 돌려가지고 그냥 모르는 문제가 거의 없다시피 했어요. 뭐 어떻게 대충 이런 느낌이겠거니 하고 문제 유형을 외운 대로 그냥 갖다 푸는 그런 방식이 됐나 봐요. 네네, 좀 그런 식으로 했어요. 1차는 이게 제가 이해를 하고 싶어도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강의 듣고. 그런 생각 안 들었어요. 내가 강의 듣다 이해를 못하면 내가 멍청한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구나. 보통은 강사님이 못 가르친다. 내가 멍청한 게 아니라 강사님이 못 가르친다라는 쪽으로 가서 강사님을 갈아타는 경우도 좀 많거든요.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저는 그때는 최대한 부정적인 생각 안 하려고 했어요. 제가 듣는 강사를 그냥 최대한 믿고 따르려 했거든요. 지금 와서는 그 강사가 별로였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 잘 모르는 것도 있었고 최대한 강사님 따라가려고 했거든요. 믿고. 그러면 그건요. 문제를 외울 때 네. 그렇다고 해서 정말 4번인 걸 외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게 어떻게 해서든 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혹시 그때 실제 맞는 이론이건 틀린 이론이건 그냥 내 맘대로 어떻게 해서든 이해를 해서 외우는 쪽이었나요? 아니면 뭔가 저는 사실 좀 그랬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딱 문제가 어떤 유형이 나오면 이거를 제 맘대로 이거는 뭐 보니까 이렇게 더하고 이렇게 빼고 뭐 이렇게 하면 되네 하고 다른 문제에도 적용을 해봐요. 된다? 이게 뭐 있는 거든 없는 거든 그런 식으로 풀었어요. 저는 그냥 그렇게 틀 하나 만들어서. 그거는 저도 그랬어요. 나중에 다시 공부했을 때 네. 어떻게 붙었지? 그런 거 많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민법은 다들 쉽게 하지 않나요? 참고로 법대 출신이십니다. 출신이라기보다는 법대 1, 2, 3학년 1학기까지? 네. 그래도 그의 영향이 있진 않았을까요? 그 영향이 있긴 하죠. 제가 1학년 때 민법이 F가 나오긴 했는데 공부 안 했구나. 네, 저 학교를 안 간 거죠. 출석을 안 한 거죠, 사실. 기말고사를 안 봤어요. 친구 집에서 자다가. 근데 민법은 사실 저도 베이스가 없었거든요. 법에 대한 이해는 구조에 대한 이해는 있었는데 아예 저도 거의 모르는 상태로 들어서 처음부터 다 들었거든요. 확실히 남들보다 근데 이해하는 건 되게 빠르죠. 그냥 한 번 알려주면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 이러고 이거 그렇구나. 바로 넘어갈 수 있죠. 이해가 바로 되니까 들으면. 민법은 그런 부분에서 편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민법도 공부 방법 좀 나뉘는데 기본서를 여러 번 읽을 수 있고 네. 마찬가지로 문제집을 여러 번 풀 수도 있어요. 네. 그 민법은 어느 쪽으로 하셨어요? 문제풀이요. 이게 1차는 기본적으로 다 문제풀이 베이스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음. 기본 이론은 그냥 한번 듣고 이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풀이 가서 나오는 문제 유형을 좀 외우는 느낌으로 그래서 가는 게 제일 중요한 그러면은 것 같아요. 문제집을 굉장히 반복해서 보신 네, 거죠? 민법도 문제집 많이 봤어요. 사실은 맞아요. 민법은 어려운 포인트는 네, 뭐 조금 없죠. 네,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 여기서 제 약간 의견을 좀 첨언하면 회계 경제는 문제집 위주로 돌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민법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집을 반복하나 기본서를 반복하시는 분들도 꽤 사실 있는 것 같고 그게 문제를 반복하는 거나 기본서를 반복하는 거나 큰 차이가 없지 않나요? 민법은? 그러니까, 저는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네.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게 기본서에는 이렇게 그냥 줄글로 있죠. 네, 줄글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판례 같은 거 그냥 다 실어놓자 이렇게. 뭐가 중요한지 몰라요. 중요한 걸 체크해줘도 강사님이 체크를 해줘도 이게 중요하다고? 잘 모르겠어. 딱 와닿지 않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이제 딱 나오면은 이게 이거였구나. 좀 문장 구조라던가 단어라던가 이런 것도 달라지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좀 자극이 좀 안 된다고 해야 되나? 기본서만 읽고 있으면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자극이 안 되니까 그 문제에서도 중요하게 많이 나오는 지문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반복되죠. 네, 보면은 그냥 딱 보면 첫 번째 단어, 세 번째 단어, 이것만 보고 이거네. 그냥 딱 단어나 이런 것만 보고도 키포인트가 뭔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문제풀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기본서만 봐가지고는 통하기 힘들죠. 감감법. 가는 볼게요. 근데 잘하셨을 것 같아요. 감감법 그냥 닥치고 외우는 거니까. 그거 힘들더라고요. 아니 외우시는 거 잘하시는 것 같은데. 생 암기를 못 하겠어요. 생 암기를 잘 못 하고 이해가 안 되면 암기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좀 용어가 되게 생소했다고 해야 되나? 도시계획 시설 이거 외우는데 한 달 걸렸거든요. 저 보는데 도시계획 시설? 한 달 걸렸어요. 진짜 이거 익숙해지는 데만.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좀 처음에 되게 힘들었어요. 양도 되게 많았고.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감감법은 공부 방법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누군가한테는 너무 어려운 과목이고 네. 누구한테는
쉬운 과목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약간 이해를 하고자 한다면은 진짜 이거 약간 노답으로 가버리고 네네. 맞아요. 그냥 모르고 형 암기해야겠다라고 하면은 의외로 좀 시간은 걸리지만 의외로 해결책은 간단해지는 네네. 그런 과목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처음에 했는데 일단은 이해를 하려고 했으나 아니요, 이해를 하려고 안 했어요. 처음부터? 왜냐면 강사님이 이해를 안 시켜주셨거든요. 그냥 앞머리자 따서 외우세요. 외우면 되나요? 네, 외우세요. 앞머리자 따서 그냥 외웠죠. 이해 안 시켜주는데 제가 혼자 할 수가 없잖아요. 법이랑 령이랑 칙이랑 이렇게 다 엮어서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이해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강사님이 이해 안 시켜주면 그냥 외웠어요. 그럼 어떻게 외웠어요? 외우는 것도 앞머리자. 그냥 앞머리자를 강사님이 따서 뭔가 뭐 영어 단어 외우듯이 뭐 메모리 카드에 써서 외웠는지 아니면은 뭔가 그냥 교재를 보면서 뭐 가리고 외웠다던가 구체적인 암기 방법이 어떻게 됐어요? 기관선단지가 있다. 그러면 이걸 보고 기관선단지하고 머릿속으로 기관선단지하고 기는 이거의 줄임말이었지. 관은 이거의 줄임말. 이런 식으로 그냥 계속 외우는 느낌? 진짜 그냥 계속 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기본서를 좀 더 많이 봤네요. 관계법규는 기본서나 요약서 쪽으로 해서 앞머리자를 많이 외우고 그 앞머리자를 이제 문제풀이나 그 앞머리자를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그게 되나 이제 좀 그런 쪽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감가는 오히려 문제집 반복보다는 기본서 반복해서 보면서 암기. 네, 다른 과목에 비해서 문제집보다 기본서 비중이 컸던 것 같은데 근데 문제집도 많이 돌렸어요. 그것도 한 4번, 3번 넘게 돌린 것 같은데 안 본 문제집을 4번 봤으면은 기본서는 몇 번 봤어요? 기본서는 좀 안 외워지는 부분 있잖아요. 계속 봤죠. 진짜 기억이 좀 많이 본 부분은 좀 많이 봤을걸요 되게. 뭐 어느 정도를 본 게 많이 본 거예요? 뭐 매일 봤다는 건지 아니면 매일까지는 아닌데 제 기준에서 같은 페이지를 10번 이상 보면 좀 많이 봤다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러면은 뭐 막판에 감감법 암기를 바짝 좀 더 끌어올리기 위한 어떤 뭐 노하우 같은 게 혹시 있었나요? 그 요약서가 있었거든요. 마리 요약서 지금 요약서도 요만해요 두께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거 그냥 봤어요. 그거 보면서 이거는 이거였지 하고 그냥 좀 떠올리는 느낌으로 계속 그 꺼내는 저장된 거 꺼내보는 연습. 네네네네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평소에 그럼 학계로는 어떻게 하셨어요? 학계로는 사실 기본 강의 듣고 문제풀이 한 2번 정도 돌렸습니다. 딴 과목보다는 좀 쉬웠죠. 다른 분들도 다 동의하실 것 같아요. 뭐 솔직히 학교는 뭐 별로 안 어려우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1차 이제 공부하셨던 어떤 방법, 내가 이제 돌이켜 봤을 때, 요런 거는 조금 아쉬웠다. 앞으로 공부하면은 요런 건 좀 요렇게 해보겠다라는 거.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동생한테 뭐 시킬 때, 요거는 조금 근데 요렇게 해라. 라고 혹시 할 만한 얘기가 있을까요? 일단 원과에게 그거 외에는 뭐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커리큘럼 따라가라. 너가 자신이 없으면 따라가고, 자신이 있으면 뭐 한두 개 정도 생각해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저는 자신이 없어서 다 따라갔거든요. 그럼 그건 없었어요? 뭐 강의 들으면서 이거 강의는 굳이 안 들었어도 됐겠다. 그 기본 강의 다음에 심화 이론이라는 강의가 있었거든요. 그건 이제 기본 강의를 다시 한번 훑어주는 건데 사실 그 심화 이론은 굳이 무조건 들어야 될 필요는 없지 않나. 기본 이론 다음에 바로 문제풀이로 넘어가도 막 엄청 크게 지장이 있진 않은 것 같다. 그러면은 기본 강의 듣고 문풀 듣고 파이널 들으면 된다? 네. 근데 그 합격수기나 이런 거 보면 기본 강의하고 문풀 강의만 듣고 파이널도 안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파이널이랑 그 심화 강의는 좀 선택인 것 같아요. 파이널은 제가 보기에 사실 제가 봐도 기본 강의랑 문풀 강의 들어도 되는데 파이널은 이제 좀 막판에 네네. 한번 그냥 정리 겸 네네. 정리도 하고. 그 느낌으로 가볍게 듣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차 공부하신 얘기 들어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2차 공부 방법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